안녕하세요, 김혜김씨입니다. 하이브리드 연비와 일상 자동차 꿀팁을 평일 저녁에 업로드 중이니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투싼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하이브리드 신차가 많이 나오죠? 9월 17일부터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 신형 투싼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10월 중에 계약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일반 모델과의 차이점과 연비는 과연 어떨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일반 모델에 비해 하이브리드에 안 들어가는 옵션들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폴딩 앤 다이브 시트입니다. SUV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2열 시트 등받이 폴딩이죠. 폴딩 시의 각도가 평평할수록 짐을 싣거나 차박할 때 더 편리하겠죠?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매트를 깔면 차박할 때 더 편하게 누울 수 있다, 이런 기능인데요. 접히는 모습을 천천히 보면 방석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등받이 접히는 각도가 더 생기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2열 방석 위치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방석이 내려올 공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애프터블로우 기능입니다. 이게 시동을 끈 뒤에 송풍으로 에바코어를 건조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시동 끄고 30분 후에 10분간 말려주는 세팅이라 배터리를 제법 소모하게 되죠. 빌트인 캠 넣은 모델의 연비를 보면 왜 하이브리드는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빌트인 캠 넣으면 복합 연비가 0.4 정도 떨어지는데요. 제 차의 경우 빌트인 캠 주차 녹화를 4시간 설정했을 때 다음날 시동을 걸면 배터리가 6분의 1 정도 소모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빌트인 캠 주차 녹화 기능 이용 시 배터리를 소모하게 되어 재시동 시에 배터리 충전량 확보를 위해 엔진 구동이 잦아지고 그만큼 연비가 더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애프터블로우까지 넣게 된다면 친환경차 인증에서 배기량 1600cc 기준 연비인 15.8 이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니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륜구동 옵션인 H트랙의 선택 불가입니다. 사실 이것도 애프터블로우와 마찬가지로 사륜구동 적용 시 연비 하락을 피할 수 없겠죠. 이번에 출시한 신형 소렌토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도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륜구동을 안 넣어도 어차피 1.6 기준 15.8의 연비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요즘 사륜 선택률도 높으니 그냥 넣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인데요. 하차 후에 리모컨으로 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이죠.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두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신형 투싼의 경우 하이브리드 가격표가 아직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예상일 뿐이지만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격표를 좀 자세히 보니 1.6 터보 가솔린 모델도 이걸 선택할 수가 없고 오로지 디젤 모델만 선택 가능하네요. 이게 단가 때문인가? 하이브리드에서 빠지는 옵션이 제법 많아서 좀 아쉽지만 이번 투싼 하이브리드에는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었죠. SUV끼리 비교를 위해 니로, 투싼,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스펙을 정리해 봤는데요. 투싼은 니로와 소렌토의 딱 중간 정도 크기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차 크기도 중간, 차 무게도 중간, 하지만 출력은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동일하죠. 투싼은 더 작은 차체와 출력당 무게도 낮아서 공인연비가 잘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소렌토와 1 정도 차이 나네요.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저는 공인연비 17이 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이거 보니까 친환경 기준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 좀 아쉽습니다. 같은 출력에 소렌토보다 225kg가 가벼운데 복합 연비가 1 정도 차이라면 무게 1505kg에 출력이 195인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공인연비가 19.1인 걸 보면 공인연비 측정 시 SUV에 뭔가 좀 불리한 요소가 있는 건지 유독 실연비 대비 공인연비가 낮게 나오네요. 수치가 낮을수록 체감 성능이 좋은 출력당 무게를 보시면 6.9로 나오죠. 소렌토의 경우 7.8인데도 부족함 없는 체감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투싼은 6.9니까 체감 성능은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투싼의 라인업 출력이 1.6 터보는 180, 2.0 디젤은 186,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230인 걸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확실히 성능에서 최상위 모델로 위치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도 좀 그렇죠.
다음은 가장 중요한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인데요. 하이브리드는 구입할 때 총 2번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 살 때 차값에서 개소세 145만 원이 감면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 등록할 때 취득세 90만 원 감면인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해서 사전 예약자들에 한해 143만 원 그리고 90만 원 합해 233만 원이 보상되었죠. 우선 개소세는 차 가격의 5%가 책정되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연말까지 전차종 개소세 30%가 감면되죠. 지금 나와 있는 가격표들이 개소세 5%가 아닌 30%, 즉 1.5%가 줄어든 개소세 3.5%가 적용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연말까지 개소세 30% 할인 그리고 143만 원 할인이 모두 적용되고 둘 다 적용된 가격이 현재 가격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인데요. 차값을 치르고 이제 나라에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받는데요. 이때 취득세가 차값의 7%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차는 210만 원의 취득세가 나오겠죠. 2020년까지는 여기서 90만 원이 감면됩니다. 210만 원에서 90만 원이 감면되어 120만 원의 취득세를 내는 거죠. 하지만 21년부터는 이 할인이 40만 원으로 줄어들고 22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때 더 연장될지는 아직 미지수죠. 중요한 건 10월에 계약한다고 해도 실제로 차를 받고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순번이 밀려서 혹시 21년에 받게 되면 취득세 감면이 50만 원 줄어든 40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초기에 계약해서 최대한 빨리 받느냐, 어차피 12월까지 못 받는다면 그냥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초기 결함 수정된 후에 받느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소세 30% 할인도 연장을 장담할 수 없고 취득세 할인도 줄어드는 상황이라 투싼 하이브리드는 예비 오너분들이 참 골치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 차는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